Hi everyone! 대상마임의 고1 영어 아이린쌤입니다. 우리 고1 친구들 여러분이 굉장히 특별한 학생들이죠. 이유는 여러분 다음 연도에 대입제도가 개편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편둥이들을 이렇게 얘기하죠. 퇴로가 막혀있다. 여러분이 재수를 했을 때 뭔가 제도가 많이 바뀔 테니까 한 번에 가야 한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 번에 갈 수 있도록 고등영어 어떻게 공부하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지 학습법을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쌤의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을 했어요. 첫 시험은 항상보다 기선제압이다. 여러분이 기선제압할 수 있도록 시험 범위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문제 유형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시험 기간에 어떻게 살아야 하지만 기복 없이 끝까지 갈 수 있는지, 마지막은 선생님의 학습 꿀팁까지 아낌없이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범위입니다. 교과서, 부교재, 그리고 학력평가. 보통 이렇게 중에서 2개가 들어가거나 3개가 다 들어간 학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교과서 범위는 학교별로 다 범위가 아주 적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많은 학교는 많아봤자 7, 8문제,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는 막 한두 문제밖에 안 나올 정도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곳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빌런이라는 거, 이유는 너무 쉽고 고1 수준이니까 그냥 막 슬슬 봤다가 여기서 허를 찌르는 문제가 등장하기 때문이죠. 교과서 범위는 그래서 주요 핵심 어법을 좀 더 깊이 있게 학습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내용이 있다면 세부적인 내용까지 좀 디테일하게 제대로 확인해서 공부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위가 적고 고1 수준이라서 좀 쉽네 하고 만만하게 봤다가는 큰 코 다치는 게 교과서 범위의 특징이고,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겠죠? 혹시 능률김 교과서를 쓰는 친구들이 있다면 어떻게 허를 찌를 수 있는지, 그 허를 찌르는 변형 포인트를 선생님의 라이트업 강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교재입니다. 학교별로 다양한 부교재가 나오는데요. 단어장에 채택되는 학교가 있고, 그리고 수능형 독해 교재가 들어간 학교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 다음 듣기까지 포함된 학교가 있기 때문에 듣기가 들어간 학교는 학교의 출제 경향에 맞추어서 대비를 해주시면 무방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교재 범위의 특징은 뭐냐면 단어장의 경우 단어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단어를 많이 알고 있던 친구들이 훨씬 유리하겠지. 왜? 그 친구들은 외울 단어가 몇 개 없거든. 근데 나는 단어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어차피 멀리 보고 갈 거잖아. 내신만 똑 보고 끝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내가 수능 영어를 완성할 수 있게끔 지금 정해진 시간 동안 다 공부할 때 나도 이 단어장을 끝낸다라는 마음으로 단어장, 물론 범위 많겠지만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특히 단어랑 뜻, 단어 뜻 이렇게만 공부하시면 안 되고 단어와 파생어, 유의어, 그리고 뭐 예문까지 꼼꼼하게 보시는 것이 정석 학습법이에요. 그 다음은 수능형 독해 교재. 이게 학교별로 채택하는 부교재가 다른데요. 보통은 모의고사 기출을 편집한 교재들이 많고, 아니면 독해 유형별로 되어 있는 교재들도 있을 거예요. 뭐 빈칸 유형, 순서 유형, 삽입 유형. 그리고 이 유형들을 다른 유형으로 바꿔서 출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범위가 많지만 기본적으로 변형하는 스타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여러 번 회독을 통해서 커버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달달달 외우는 건 사실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여기에서 여러 번 회독을 통해서 어떤 포인트가 중요했는지 모든 지문을 고르게 알고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부교재에서 이건 안 나와 저건 안 나와 여러분이 그건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많은 범위가 채택이 되었다면 그게 20지문이든 50지문이든 이 지문에서 뭐가 중요한지는 전부 다 꿰뚫고 있는 정도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은 3월 말에 곧 보실 거죠, 여러분? 3월 학력평가입니다. 이걸 당해년도에 치러진 따끈따끈한 문제를 학교에서 수업을 제공하지 않고 시험에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거는 여러분 이미 봤잖아. 이렇게 해설지 봤잖아 라고 그냥 냅니다. 학교 수업이 없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플래시업 강좌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학교 내신에서 변형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서술형 암기 문장은 무엇인지까지 쌤이 꼼꼼하게 알려드리는 강좌가 학력평가 직후 일주일 뒤에 바로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학력평가는 2개년치가 들어간 학교들도 있어요. 올해 것과 작년 것 누적해서 들어간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력평가 대비할 겸 혹시 작년 기출문제 안 풀어본 친구가 있다면 작년도 기출문제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게 나오든 안 나오든 영어라는 것은 사실 계속 누적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본 게 억울하거나 시간 낭비가 아니거든요. 한번 풀어보면서 다가올 3월 학력평가도 대비하고, 그리고 내신 대비에 2개년치가 들어가면 아싸 이미 봤던 거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범위에 대한 설명이 여기까지 들어가는데 이것 말고도 외부 지문이 들어간 학교가 있어요. 그런 지문은 당연히 뭐다? 원래 가지고 있는 영어 실력으로 마치 모의고사를 보는 것처럼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영어를 너무 놓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꾸준히 잡고 가야 한다는 것을 시험 범위에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되셨나요? 그럼 두 번째 가볼까? 문제 유형이 달라지는데요. 고등학교 시험의 특징은 상대평가. 절대평가는 3, 6, 9, 11월에만 영어에서 볼 수 있고요.
내신은 아직까지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등급을 갈라야 돼요. 객관식부터 어디에서 등급이 갈리는지를 하나하나 소개를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이게 쌤 뭐가 어렵나요? 모의고사 풀 때는 진짜 쉽잖아. 근데 학교 내신은 어려워요. 내용 일치 불일치를 되게 꼬아서 지엽적인 부분까지 물어봅니다. 정말 헷갈리게. 그래서 만만하게 보지 말고 세부 내용을 꼼꼼하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던 거예요. 정말 잘하던 친구가 있어서 쌤이 지도했던 친구 중에서 얘는 무조건 100점 맞겠지? 근데 그 친구가 98점인 거야. 이거 하나 틀려서. 그걸 놓친 거예요. 만만하게 보다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알겠죠? 꼼꼼하게 봐야 하는 유형입니다. 그 다음 어법 문제. 여러분이 고등학교 올라오면 어법 때문에 깜짝 놀라요. 어법이 이렇게 어렵구나. 이 방대한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어법은 출제하는 포인트가 좀 정해져 있거든요. 고등 문법을 한 번도 안 해본 친구가 있다면 좀 컴팩트하게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만 채울 수 있는 선생님의 강좌 중에 웨이크업 문법 강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념만 먼저 듣고 여러분의 텍스트를 보면 이게 이렇게 변형될 수 있겠구나. 고등 내신 빈출 포인트까지 배워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휘 문제, 대입학, 빈칸 추론, 함의 추론, 흐름 순서 삽입, 요약문까지 전부 다 무슨 유형이랑 똑같죠? 그치,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유형이랑 똑같은데요. 이걸 내신에서 나왔을 때의 특징은 어휘력 싸움이라는 겁니다. 선택지가 영어이거나 아니면 흐름 순서 삽입의 경우에는 앞문장, 뒷문장에 추가된 문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외우고 들어간 문장에서 추가된 문장으로 흐름을 뒤바꾸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휘력 싸움이 되고요. 원래 지문을 얼마나 깊이 있게 파악하고 있었는지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히 빈칸. 내가 외웠던 거 그대로 빈칸 뚫리면 이득이지 얘들아. 근데 그렇게 안 뚫립니다. 내가 외웠던 단어를 좀 더 어려운 단어로 바꾸어서 빈칸에 뚫려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빈칸을 뚫을 가치가 있는 자리다 라는 걸 파악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야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고 변형된 문제에서 맞출 수 있겠죠. 다음은 일지문 다문항, 객관식 중에서 빌런입니다. 지문 호흡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 범위가 특히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쌤이 지도하는 파락군 남학교 중에서도 일지문 다문항, 한 지문이 페이지 시험지 반이에요. 지문이 반이야 얘들아. 다 읽어야 돼. 그리고 옆에 새끼 문제가 4문제에서 5문제 정도가 되어 있어요. 이것들을 종합해서 4, 5문제가 한 호흡에 들어있어서 특히 교과서 범위 공부할 때는 일지문 다문항으로 나오겠거니 생각하면서 어떤 포인트에서 뭐가 나올지 깊이 있게 학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과서 범위 안 나오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내신에서 출제되는 특이한 유형은 영영풀이입니다. 다음 단어의 영영풀이를 적절하게 쓰여진 문장을 고르세요. 어떤 단어를 물어볼 것 같아 얘들아? 다이어를 물어보겠지. 여러분, develop 무슨 뜻이에요? develop? 그냥 개발, 발달하다 이거잖아. develop에는 사진을 현상하다의 뜻이 있어요. 사진을 뽑다. 그렇게 쓰인 예문을 골라야 돼. 근데 내일 게 딱 정해져 있지 않아? 이런 게 바로 꿀팁이라는 거죠. 네, 이런 게 궁금하신 친구들은 라이트업 강좌에 보시면 교과서 범위에서 쌤이 전부 다 정리해드립니다. 마지막은 지칭 추론이 객관식에서 늘 나오는 유형 중에 또 하나죠. 대명사 중에서 1인칭, 2인칭 말고 얘들아 거의 3인칭에서 많이 출제가 돼요. 희가 누구냐? 남자가 둘인데 여기 희랑 저기 희가 누구냐? 이걸 구분하는 문제. 그리고 이시 가리키는 게 무엇이냐? 이게 공을 가리키는지 책을 가리키는지 이걸 지칭 추론을 대명사 대충 처리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걸려라 하고 냅니다. 그래서 대명사가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지칭 추론 포인트까지 대비를 하고 들어가는 거 중요해요. 다음은 서술형. 우리 학교는 서술형이 없다. 손 들어볼까요? 그런 친구들은 어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서술형은 정말 까다로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내신에서 1등급을 결정하는 문항은 사실은 서술형이죠. 얼마나 정확하게 오류 없이 썼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시간 부족하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지문 변형이 많은 학교의 경우에는 기껏 외우고 들어갔는데 다 변형되어 있어서 변형된 거 다 확인하느라 시간이 부족하거든. 그럼 당연히 서술형에서 실수를 남발하겠죠. 그런 실수가 없게끔 일단 탄탄하게 정리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서술형의 유형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는 핵심어, 빈칸 채우기. 외웠던 걸 바탕으로 빈칸을 채우는데 나는 형용사를 외우고 갔는데 명사를 채워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단어를 진짜 제대로 외워야겠죠? 그리고 어법 오류, 어법과 관련된 오류 수정하기 문제에 거의 모든 학교에서 출제가 되고요. 또한 어휘 오류를 수정한 학교도 있어요. 즉 많다라는 맥락인데 혼자 적다라고 되어 있는 어휘가 있어. 그럼 걔를 많다라고 바꿔야 돼요. 이렇게 어휘 오류 문제가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고 영작 문제. 사실 진짜 어렵지? 나는 문법이 너무 약해요. 이런 친구들은 영작을 손을 못 대고 거의 답안지가 백지로 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작 중에서는 주어진 어휘를 배열하세요. 근데 그중에 이 단어는 문맥에 맞게 어형 바꾸세요. 이런 학교가 있어. 어떤 단어를 바꾸라고 할 것 같아 얘들아?
어떤 단어를? 보통 동사 바꾸라고 하죠. 시제에 맞게끔, 주어의 수에 맞게끔 또는 태에 맞게끔 동사를 예쁘게 바꿔라. 동사의 원형만 주고 이런 경우는 좀 더 까다로울 수 있어서 그런 문장이다 라고 손을 들고 있어. 그런 문장이 그것들을 외워놓고 들어가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음은 해석을 주고 영작하세요. 해석만 줘요, 여러분. 해석만. 주어진 단어가 없어요. 사실 이런 문장을 통함기는 되어 있어야겠죠? 이런 문장도 사실은 손을 들고 있습니다. 나는 가목적어 이시야. 얘는 진목적어 투부정사야. 이런 문장에 손 들고 기다리고 있으면 무조건 걔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건 제시 영작. 관계대명사를 활용하여 영작하세요. 가정법으로 영작하세요. 라는 문제가 등장할 수 있고 단어 개수만 주는 아주 어려운 학교가 있어요. 4단어로 영작하세요. 15단어 이내로 영작하세요. 그럼 그 단어 개수가 분사구문을 쓸지 부사절을 쓸지에 대한 힌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이거. 얘는 파라군 여고 또는 외고, 좀 어려운 자사고, 전사고에서 출제가 되는 유형인데요. 요약문 하나를 너가 써라. 전체 글의 주제를 파악하고 그 주제를 주어진 단어를 활용하여 써라. 만약에 그런 전국권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라면 여기까지 좋은 컨텐츠로 대비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니면 원래 영어를 아주 잘하던지 이게 매우 중요하고요. 서술형은 오류 없이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문제 유형에 대한 소개였고요. 이제 대망의 시험 기간이 왔습니다. 보통 대치동 기준으로는 7주 정도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영어는 7주 정도 하고요. 타 과목까지 전부 다 해서 정말 찐 시험 기간 바이브, 그건 5주라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5주차 학습법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4월 말, 5월 초 이때 중간고사를 처음으로 보게 될 텐데 그걸 기준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1주차 중간고사 대비 1주차 때는 진도가 다 안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진도 범위만 공부해놔야지 이러면 안 돼요. 다른 친구들은 미리 앞서가고 있을 거니까 교과서를 우리 지금 레슨 1 하는데 레슨 2까지는 먼저 회독해 놓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어차피 시험에 나올 거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 제대로 외우셔야 되고요. 해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내용을 애매하게 기억하면 안 되고 그거 이 내용이었어. 주요 세부사항에 대한 내용이 먼저 깔려 있어야 그 위에 뭔가를 쌓을 수 있어요. 바탕을 깔고 그 위에 색깔을 입힌다라는 생각으로 단어 제대로 깔아놓고 해석도 제대로 예쁘게 이렇게 포장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핵심 내용 파악하기가 아주 중요한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범위가 누적이 되겠죠. 그러면 이 범위를 먼저 문법으로 조금 더 디벨롭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 이미 다 알아. 근데 문법은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 여기서는 서술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주요한 문법 사항들을 두 번째 복습 때 공부를 하고요. 이때 어휘가 암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단어에 더 어려운 단어를 외워놓는 게 좋아요. 특히 동의어 버전 같은 거. 우리 similarity 무슨 뜻? 유사성이죠? 이것의 좀 어려운 버전의 동의어가 analogy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 단어랑 이 단어가 좀 더 어렵다 싶은 걸 외워놔야 돼. 이게 내신의 변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반이어도 당연히 외워서 문맥상의 어휘가 바뀌는 것에 미리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요. 추가 진도도 똑같이 1주차랑 똑같이 학습을 하면 돼요. 그리고 3주차가 되면 얼추 진도가 거의 다 완성될 시기일 것 같아요. 시험 2주 전인 상황이니까 그때는 서술형 문장을 이제 달달달달 암기를 합니다. 통암기라기보다는 이 문장은 손을 들고 있는 문장이 있어. 나 서술형 낼 거다. 이런 문장. 걔네들이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한데요. 딱 봐도 어려우니까. 딱 봐도 이거 너무 어려운데 싶은 문장만 쏙쏙 골라서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계대명사만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투부정사, 동명사부터 어려울 수 있어요. 너가 어려운 게 있다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니니까 외우시면 됩니다. 정말 암기 달달달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변형 포인트 학습하는 게 중요해요. 이 자리가 빈칸 뚫릴 것 같아. 이 자리는 어떤 문제 순서가 여기서 끊길 것 같아. 얘는 문장 삽입하면 내가 헷갈릴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혹시 모르겠다면 좋은 강의를 도움받는 것도 강추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진도도 똑같이 학습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스텝은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주 직전이에요. 직전 보강 주간이죠. 여러분 정말 이때는 벼락치기. 그냥 나는 이게 마지막 시험이거니 수능이거니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고1, 2 친구들이 생각보다 내신을 그렇게 진지하지 않은 친구가 많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마치 내 마지막 시험인 것 마냥 최선을 다해야 돼. 여러분 전국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학교 안에서 누가 더 열심히 했는가 노력 싸움이거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는 시기가 4주차, 5주차입니다. 추가 진도 마지막까지 빼는 학교 꼭 있어요. 일부러 여러분의 멘탈을 흔들기 위해서 추가 진도 막 지문 2개, 3개 추가되는데요. 그런 진도까지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서 내십니다.
시험에 내려고 마지막 수업 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공부하셔야 되고요. 전반부진도 이제 가물가물합니다. 이것들 복습해 주셔야 되겠고 변형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양치기가 아니라 양질의 변형 문제 푸는 거 추천하고요. 마지막 5주차 때는 멘탈 관리 진짜 잘하자. 이거는 모든 선생님들이 얘기하실 거야. 학교에서 내 옆 친구가 너무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 쟤는 원래 영어를 잘해. 발음도 너무 좋아. 근데 거기에 쫄지 말고 너가 하는 것만 잘 해 나가면 돼요. 영어는 계속 쌓이는 과목이잖아요. 오늘 배웠던 단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다른 질문에서 또 봐. 다른 집에서 또 만나. 이게 계속 쌓이는 과목이니까 언젠가 어느 정도의 실력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 영어는 그냥 공짜예요. 쭉 그냥 가져가는 과목이야. 그래서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친구랑의 원래 이미 벌어져 있는 격차에 뭐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 페이스대로 그대로 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전범위 균형 있게 복습해 주세요. 특히 전반부만 다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봤던 지문이고 익숙하니까 계속 보고 싶을 거야. 익숙하면 원래 편안하니까. 근데 낯선 지문도 균형 있게 이거 안 나올 거야 너가 결정하면 안 되고 정말 균형 있게 다 봐줘야 돼요. 알겠지? 특히 어려운 지문들 당연히 학교생들도 너가 어려워할 만한 지문을 시험 문제에 내시겠죠. 변별을 해야 되니까 균형 있게 복습해 주시고 서술형에 나올 만한 문장들이 있다고 쌤이 알려드렸어요. 뭐 쌤 수업을 들으면 당연히 이런 문장 외우자라고 약속을 할 거고 그런 문장들만을 달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해석이 없이 그냥 통영작해라 라고 해도 바로바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암기가 들어가야지만 안심을 하고 시험에서 여러분이 말리지 않고 시험을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초상위권 잘하는 친구들은 전범위를 암기를 한다는 거야. 어떻게 외웠어? 라고 물어보니까 주요한 것들을 달달달달 외우고 나머지는 흐름 정도를 명확하게 외워놨대요. 키워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기서는 이 내용, 저기서는 이 내용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는 느낌으로 플로우를 외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외우는 것도 아주 좋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5주 동안 최선을 다하면 당연히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실질적인 꿀팁들 마지막으로 정리해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영어 내신이 사실 전 과목 중에서 가장 좀 뭐랄까 학생들끼리 편차도 크고요. 부담감도 많은 과목 중에 하나예요. 외우면 뭐해 어차피 변형되는데 이런 소리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영어는 쌤이 아까도 얘기했지 어느 정도 이상적인 수준에 도달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1등급이다 라는 거 생각하면서 그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임계점에 올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 강조합니다. 첫 번째로는 단어를 이때 말고는 안 외워요. 진짜 얘들아 솔직히 안 외우잖아. 내신 대비 5주 동안 그 주어진 지문 안에서의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동의어도 외워놓고 반의어도 외워놓고 그렇게 단어가 확장되는 거지 이걸 따로따로 외우라는 게 아니잖아. 이 지문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지문에서 더 어려운 버전까지 추가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거니까 내신 대비 기간 동안 단어를 정말 많이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유의어, 반의어, 다의어 그리고 파생어를 외워야 되는데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명사로 외우고 갔는데 형용사를 바꾸래요. 나는 지금 동사를 외웠는데 이 동사를 명사형으로 빈칸을 채우래요. 이렇게 서술형이 나오는 경향이 많아서 단어를 하나 외울 때 진짜 제대로 암기하자라는 거. 그리고 제대로 암기의 끝판왕은 영영풀이라고 쌤이 이야기했죠. 내신 대비해서 객관식 범위에서 뭐가 나온다고 얘들아? 영영풀이가 나옵니다. 특히 뭐에서? 그렇지, 다이어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해당 문장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다양한 뜻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쌤이 이거를 produce를 좀 알려줬던 애들이 깜짝 놀라더라고. 여러분 produce 이거 명사일 때 무슨 뜻인지 알아? 농산물이야. 이런 걸 외워놔야 돼. 오케이? 그렇게 허를 찌르는 구간들 만만하게 보고 대충 해석하고 넘기면 produce가 농산물인 걸 너무 모르겠죠. 그런 것들까지 쏙쏙 집어내서 깊이 있게 공부한 친구들이 영어 1등급을 받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한글 해석을 계속 보고 나는 내용 다 알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 근데 학교 시험 문제에는 한글 해석이 없어요. 그쵸? 영어밖에 없어. 생영어입니다. 그래서 의존하지 마시고 순수한 영어 그대로 쓰여져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특히 몇 %다라는 거. 25%야. 그렇게 영어로 쓰여 있어? 그럼 한국어로 이거 4분의 1이잖아. 그치? 이런 표현. 그럼 이거 영어로 다시 바꾸면 a quarter이잖아. 이런 거 바꿀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너무 한국어에 의존했다가는 선택지가 바뀌어 있을 때 허를 찌르는 실수? 아 진짜 이건 너무 실수다. 안타까운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한글 해석 계속 보고 있는 친구들은 잠깐 덮어놓고 영어만 보고 내용을 파악하는 연습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단어가 선행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암기. 암기할까요 말까요? 내가 너무 불안하다. 심리적인 불안함을 아예 없애고 싶다. 그런 친구들은 통암기를 하세요. 시간이 된다면. 그리고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높은 친구들이라면 하세요. 왜? 암기하는데 얼마 안 걸려. 그런 친구들은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미. 근데 그게 아니라면 비효율적으로 막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외우는 건 지양하셔야 됩니다. 최근 전국적인 영어 내신의 트렌드는 변형되어 있어요.
앞뒤 문장 추가는 기본이고요. 이만큼을 다시 써놓기도 해요. 이만큼과 이만큼을 써놓고 이게 원래 지문이고 똑같은 길이가 추가되는 학교들도 있어. 그래서 더 비효율적인 통함기라기보다는 원지문을 깊이 있게 이해하면 이 지문은 당연히 익숙한 거니까 바뀐 부분이 더 눈에 잘 띄겠죠. 그게 사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효율적인 암기는 말고 출제 가치가 있는 것을 먼저 외우세요. 그런 게 서술형 포인트, 그리고 문법 포인트, 그리고 어휘 변형 포인트겠지? 이것들을 더 정성을 기울여서 외워놓으셔야지만 사실 시험에는 더 효율적인 학습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다면 메타인지를 길러서 외울 것만 쏙쏙 뽑아서 제대로 외워놓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변형 문제 풀이입니다. 문제를 푼다라는 건 여러분 마치 건강검진을 받는 거랑 똑같아요. 시험 직전에 어법이 아픈 친구가 있어. 어휘가 많이 아파. 서술형이 거의 이거는 중환자실이야. 이런 친구도 있단 말이지. 그런 친구들은 빨리 진단을 받고 빨리 개선해야 돼요. 그게 문제를 풀고 오답 노트를 쓰는 과정입니다. 변형 문제를 과도하게 막 순서만 200개 풀고 어법만 200개 풀고 어휘만 200개 풀어 이게 아니라 양질의 변형 문제 있죠. 학교 시험과 동형이면 가장 좋겠지. 그런 변형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아주 많이 됩니다. 문제를 풀고 틀리면 너가 잊을 수 없거든. 왜? 불안하잖아. 시험에 또 틀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걸 다시 보는 과정에서 학습, 즉 습득이 일어나요. 그래서 변형 문제 풀기 마지막에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꼭꼭 해보셔야 되는 작업이다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2024 첫 시험 대비 방법, 영어 학습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모두 떨리는 첫 시험, 여러분이 되게 중요한 시기죠. 여러분 다음에 대입이 개편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재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2024 고1 친구들 불안한 마음도 있겠지만 이번에 첫 시험을 후회 없이 보내서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쌤이 진심을 다해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Q&A에 찾아와서 학습법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쌤이 상세하게 또 알려줄게요. 그럼 전 지금까지 아이린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